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2018년도 5월쯤에 그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기가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서 좀 많이 화제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경락받은 부동산 취득세 환급 이렇게 치시면 7월 달에 뭐 2017년 이전 경매로 산 부동산 취득세 환급 그리고 또 7월 달에 취득세 환급 급제동 그다음 뭐 같은 시기인데 7월 달에 경락받은 부동산 취득세 환급 받고 해외여행 가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또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환급 물 건너 갔나 뭐 취득세 환급 빚 좋은 개 살고 취득세 환급 여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이거 한번 볼까요? 뭐 알아두면 유용한 것들 누가 쓰셨나봐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금융을 취득해도 취득세 납부해야 하며 여기 그러나 2017년 이전에 낙찰받은 물건은 취득세를 일부 돌려받은 사례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택 외에는 취득세, 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해서 4.6%를 내죠. 취등록세. 이걸 합쳐서 취등록세라고 하고. 근데 이게 논란이 된 게 경매로 낙찰받은 게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 원시취득 이게 이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경매로 낙찰받은 거는 원시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4.6%의 취득세가 내는 게 아니고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고 3.16%를 취득세를 내는 거다. 그러면 세율 차이가 1.44%가 나잖아요. 저희도 16년도에 그 3억 그러니까 2억 9,800 정도의 낙찰받은 상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관심 있게 봤는데 2억 9,800이라면 곱하기 0.046을 하면 이게 1378만원이야. 1370만원가량. 그리고 1.44%라 그러면 0.0144 그럼 이게 429만원. 42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갔죠, 저도.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조세심판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조세심판원. 여기 보시면 조세심판원에서 결정을 한 5월달에 결정이 나온 게 있는데 그 결정문에 경락받은 부동산이 승계취득이 아니고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결정한 사례가 있어요. 그럼 일단 조세심판원이 뭐 하는 데인지 잠깐 볼게요. 잠깐. 여기 74년에 생긴 뭐 단체인데 기관인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심사 청구 제도와 별도로 과세관청으로부터 독립된 국세심판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세심판소의 설립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두는 국세기본법을 제정했고 여기서 이제 75년에 국세심판소가 개소했다. 이제 뭐 이때는 법을 만들었고 이때 개소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2008년도에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재정경제부에 있던 거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했다.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국무총리 소속이랑 재정경제부 소속이랑 뭐가 틀린지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정부 조직도를 잠깐 보면은 여기 국무총리 대통령이 이렇게 있고 뭐 비서실 있고 국무총리가 이렇게 밑에 있죠. 지금은 이낙연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 있고 그 밑에 이제 정부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국무총리에는 뭐 국무조정실이 있어서 이런 기관끼리의 업무 충돌할 때 조정도 하고 뭐 이런 일 하잖아요. 국무총리가. 근데 여기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이 또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재정경제부에 있었다는 거니까 아마 뭐 기획재정부 쪽에 있었던 기관인데 이게 이제 국무총리로 뭐 승격됐다고 봐야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단 요런 기관이에요. 보니까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5월 달에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게 그 원문이에요. 조심 2018 G 0309 이게 결정 그 번호겠죠. 사건 번호처럼. 이게 날짜는 2018년 5월 16일. 결정 유형, 경정. 자, 이게 제목이 있고, 결정 요지가 있고, 주문. 그 다음에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이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청구 법인이 어떤 주장을 했고, 처분청이 어떤 의견을 냈으며, 어떤 주요 심리 쟁점, 이렇게 나오고, 예.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제목을 보시면 청구 법인이 경락으로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 11조 1항 3호에 따른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까 앞에서 보셨죠? 원시 취득은 3.16%, 취득세 3.16% 되는 거고, 이게 아니고 승계 취득이라 그러면 4.6% 되는 거고요. 결정 요지. 청구 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 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 취득으로 보아 경정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예, 이게 결정된 거예요. 승계 취득으로 본 거는 잘못이다. 원시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 이게 이제 결론이죠. 5월 달에 조세심판원이 낸 결론이에요. 이건 뭐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땡땡땡 시장. 어디 시에다가 이제 경정 청구를 할 때는 시청에다 하니까 땡땡땡 시장이 청구 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은 요걸 보시면 청구 법인이 이제 경정 청구를 한 거예요. 시청에다가 경정 청구를 했는데 이제 거부한 거죠. 거부하고 이 청구 법인이 조세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해서 이런 결정이 나온 거예요. 일단 절차가 그렇습니다. 자,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은 어디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1조 1항 3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항 3호 이게 원시취득에 관한 조항이겠죠. 여기 보시면 1항 3호 지방세법 제11조 1항 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기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1항 3호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3.16%를 적용해야 한다. 예.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처분 개요인지 사실관계가 여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청구 법인은 14년도 9월 달에 이렇게 경락을 받았고 9월 30일 날 남옥의 세율 이게 이제 취득세 승계 취득에 의한 4.6% 세율이죠. 이렇게 산출해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일단 4.6% 납부했어요. 그 이후에 청구법인은 이권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11조 1항 3호의 세율 1000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게 3년 뒤네요. 14년 9월 달에 취득하고 17년 8월 달에 3.16%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경정 청구를 냈는데 한 달 뒤 9월 28일 날 이 처분청 그러니까 요 시청에서 요 어떤 시인지 모르겠는데 이 시에서 거부한 처분을 한 거예요. 경정 청구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다시 3달 후에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
대법원은 수용 재개를 통해서 취득한 부동산은 건물의 신축, 공유수면의 매립 등 과세 객체가 새로이 생성되는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전의 권리의 하자 및 제한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수용 재개를 통해서 취득한 부동산은 원시취득이다. 응? 이런 판결을 한 거예요. 2016년도에. 이게 청구법인이 그 주장하는 그 근거죠. 대법원은 수용 재개를 통해서 취득한 건 원시취득이라고 했고 행자부는 2016년 12월 27일 동대법원 판결이 기존 운영 방침과 다르자 원시취득 관련 취득세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2016년 12월 27일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 성립하는 분부터는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 바, 그러니까 12월 27일날 지방세법이 개정됐고 그 이전 법률에는 원시취득 관련한 명확한 용어가 정리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 6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나니까 12월 27일에 그 지방세법을 개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했던 원시취득에 관한 모호했던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7일날 지방세법을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적용되는 법률은 원시취득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청구법인 이 법인에서 이제 그 부분을 비집고 들어간 거겠죠. 이건 부동산을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2014년 9월 15일 이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개정 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의 법률을 적용하면 안 되며 여지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등기 권리에 대한 사항은 모두 말소되었고 청구법인이 전 소유자에게 있던 권리 제한을 전혀 승계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새로 발생한 제한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을 구분짓는 개념 지표인 전 권리 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있어 원시취득의 개념 지표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그래. 청구법인, 이 법인이, 신청법인이 부동산을 낙찰받으면서 예전 소유자, 그 이전 소유자의 어떤 제한이나, 권리, 이런 걸 승계하지 않았다. 이런 걸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전 지방세법을 규정한다고 봤을 때, 예전 지방세법은 권리를 승계하냐, 승계하지 않느냐, 요거만 개념이 모호한 개념만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인은 그 예전 소유자의 권리를 전혀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예전 지방세법으로 봤을 때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요 말입니다. 또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취득세는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정 청구를 한 거예요. 이 법인이 어떤 세무법인이나 뭐 기타 회계법인을 통해서 청구를 했겠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 이게 가격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얼마의 경락을 받았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기사에서 제가 확인했는데 이게 한 10억 정도 낙찰가가 한 1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10억에 아까 차액은 1.44%니까 1,400만원 정도 되네요. 1,400만원 정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환급을 신청한 거예요. 예. 자, 그럼 처분청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 시청은 경정 청구를 받고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원시취득이라 함은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과세객체가 새로이 생성되는 취득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이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재화를 이전하는 승계취득의 반대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종전부터 존재하던 이권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경락을 원인으로 한 취득행위에는 토지 자체의 소멸이 아닌 토지상 존재하는 권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기존에 실제하지 않았던 과세 물건에 대해 납세 의무를 생성하는 것인 점과 이권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도 등기 목적이 소유권 보존이 아닌 소유권 이전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11조 1항 3호에 규정한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권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 이거는 승계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원시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승계취득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이게요. 결론이 이거예요. 자, 쟁점은, 이제 조세심판원이 심리를 들어가는 거죠. 쟁점은, 신청 법인이 경락으로 이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11조 1항 3호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 내용 기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사실관계는 앞에 설명했으니까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여기 지방세법에는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6조 1호의 취득은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11조 1항 3호에서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1000분의 28로 정하고 있으며 16년 10월 27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 1호에서 토지 수용 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16년 12월 27일에서야 요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6년 12월 27일 날 법이 개정됐다. 그 이전에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이에 따라 원시취득의 개념을 해석하면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거나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승계취득은 예전에 그 권리나 제한을 승계하고 원시취득은 하자나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 경락받은 거는 이전 소유자와의 그 제한이나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 경락받은 것은 그러니까 그건 원시취득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결론. 이건 심판 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96조 6항, 국세 기본법 81조 및 65조 1항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밑에는 이제 법률을 표시했고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여기 있죠.
땡땡땡 시장이 2017년 9월 28일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 청구 거부 처분은 땡땡땡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11조 1항 3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바꾼다는 거죠. 4.6%에서 3.16%로 바꿔준 거예요. 네. 여기 뭐 사실관계 보시면 낙찰받았다는 그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언제 낙찰받고 뭐 등기 전 했다. 임의경매를 낙찰받고 등기 전 했다. 네. 특별한 게 없어요. 낙찰받고 나서 등기 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방세법은 12월 26일 날 개정이 됐죠. 12월 27일 날 개정이 됐죠. 그리고 개정되기 전에 해당하는 낙찰받은 사람들은 사실관계가 이거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판단만 보면. 자,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경정 청구가 들어오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렸어요. 이제 이게 행안부 지침, 당시 지침인데, 자, 보시면, 행정안전부, 수신자 참조, 수신자, 여기 서울시, 무슨 뭐 대전광역시, 경기도, 예, 전국에다가 이걸 보냈겠죠? 자, 경기도 세정과에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땡땡땡땡 호와 관련됩니다. 지리요지 현 지방세법에 따를 때 경락에 의한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여부.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내렸어요. 여기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몇 가지 이게 근거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제시한 근거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씩 볼까요? 경매의 효과가 해당 담보권과 그 후순위 권리를 소멸시키더라도 해당 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 지상권, 유치권 등의 권리는 승계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뭐 선순위 전세권 같은 거 있고 유치권도 있죠. 지상권도 있고 법정지상권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경매로 낙찰받은 것은 종전 권리나 하자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예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이런 예시가 없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읽어볼게요. 종전의 권리가 제한되고 하자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수용재결과 경매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해서 아까 그 신청 법인이 경정 청구를 했는데 그 수용 재결에 관한 판례하고 경매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근거가 될 수 없다. 행안부의 얘기예요. 그 다음 등록세의 지방세 편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경매로 인한 취득은 예외 없이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볼 때 경락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이미 법 해석의 기준으로 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좀 웃기죠. 예전부터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기준이 확립된 걸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승계취득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거는 막 쓴 것 같아요, 그냥. 판례도 바뀌고 대법원 판례도 바뀌는 거고 뭐 예전에
확정됐던 판례도 뭐 재심 사건으로 해서 요새 뭐 바뀌기도 뒤집어지기도 하는데 예전부터 했으니까 뭐 이거는 좀 책임이 없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또한 대법원 역시 근저당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임의경매는 승계 취득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락으로 인한 취득은 승계 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4.6%를 적용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 제 주변에도 요거를 경정청구를 직접 할까 세무사를 시켜서 할까 보통 세무사들이 제안서 같은 것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은 자기가 환급받는 금액의 10%에서 15%를 주면 내가 경정청구를 해주겠다. 이건 받을 수 있다. 이런 제안서도 많이 보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5월달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이 12월달이 됐는데 추가로 더 환급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아까 그 조세심판원이에요. 보시면 아까 원시취득인지 뭐 승계취득인지 이게 논란이 되는 거니까 원시취득으로 검색을 해보면 심판 결정 내에서 원시취득 검색을 하면 여기 이제 심판 결정 내 나오죠. 여기 경락으로 이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경락으로 이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하. 여기 보세요. 12월 11일날 12월 11일날 네. 각하됐어요. 기각되고 다음 페이지가 있나 볼게요. 여기 경락으로 이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여기 밑에도 기각. 11월 달에도 뭐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 엄청 많이 왔어요. 경정 청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조세심판원에 똑같이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보세요. 벌써 몇 개예요 벌써. 하나, 둘. 이것도 기각. 같은 내용이에요 다. 기각. 여기도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기각. 다 기각됐어요. 아까 5월달 걸 볼까요 그럼? 아 5월달 걸 살펴봤으니까 그러면은 같은 사실관계인데 네? 왜 기각이 됐는지 뭐라고 했는지 여기서 한번 볼게요.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요. PDF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딱히 보이시죠?
12월 11일 경락으로 입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 11조 1항 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권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 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 승계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91조는 인수주의를 택하여 경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각 부동산 위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을 인수하게 하는 등 전수요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각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 등에 설정된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비추어 경매 절차를 통한 이권 부동산의 취득을 원시취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권 경정 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보세요. 같은 기관인데 5월 달에는 원시취득이라고 했는데 12월 달에는 승계취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경락받은 게 여기 전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는 거라는 거예요. 5월 달에는 아니라 그랬는데 12월 달에는 하자를 승계한다고 돼 있어요. 낙찰이 경락이 전소유자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도록 돼 있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럼 왜 5월 달에는 그렇게 판단 안 했냐? 간단해요. 여기 보면 별게 없어요. 뭐 이게 끝이에요. 사실관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있는데 계속 그 5월달 이후에 살펴봤죠. 살펴봤는데 결론은 다 기각이에요. 기각.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그러면 이제 뭐 거의 환급이 안 되겠죠. 5월달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다 각하됐어요. 뭐 기각이랑 각하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각은 이제 사실관계 심리를 해서 보니까 기각이 된 것 같고 각하는 어떤 요건이 좀 미비할 때 요건이 미비할 때 각하 처리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 판단은 다 했네요. 예. 하여튼 인용된 건 없어요. 다 각하됐어요. 각하됐고 여기 이걸 한번 볼까요? 실제로 0309 문서번호 0309 여기 있어요. 경정 요건이 경정 바꿔줘라는 거죠. 처분청에게 바꿔줘라. 이 사람은 경정을 받았기 때문에 환급 받았을 거예요. 5월달에 최초 신청한 사람. 근데 그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은 다 기각됐어요. 신기하죠? 같은 사안인데. 요구이 뭐 기각 받은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할 수는 있겠죠. 행정소송을 할 수 있겠지만 변호사 비용 들죠. 시간 걸리죠. 그리고 또 이렇게 경정이 될지도 좀 애매해요. 지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은 취득세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원시취득으로 봐서 4.6%가 아닌 3.16%만 낼 수 있다고
했었던, 논란이 됐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5월달에 신청한 사람, 그 사람 말고는 환급 받기가 어렵지 않냐? 어렵지 않냐? 불가능하지 않냐? 궁금하면 소송해봐라.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거, 유익한 거, 궁금한 거, 궁금했던 거,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